네, 업종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많이 됐겠죠. 뭐 AI 반도체부터 K 콘텐츠까지 다양합니다. 자, 먼저 AI 관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1호도 바로 이쪽 관련이었습니다. 100조 투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뭐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 상태죠. 당선되자마자 SK 하이닉스가 또 반응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기대를 더 키우는 상황인데 김호영 대표님께서 먼저 반도체 AI 쪽 의견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AI 및 반도체 여기에 성장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모든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첫 번째도 바로 AI 기술 기업에 대한 공약들이었는데요. 정책 수혜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장 뜨거운 글로벌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들여다보면은 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AI 관련 공약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게 미중 정상 간의 대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으며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점이 SK 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을 더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훈풍 그리고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린 시너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SK 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위치한 이 박스권, 장기 박스권대가 있는데요. 22만 원에서 18만 원 선입니다. 이 박스권이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했고 이 거래량은 매물 지지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면 저항선이겠지만 오늘까지도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22만 원을 상회했죠. 그러면서 매물 지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3만 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강력한 상승 추세로 오히려 폭발적인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에서 4년 이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동반 상승했었던 반도체 밸류체인들에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뭐 DI와 같은 반도체 이제 후공정 업체라든지 아까도 언급드렸던 유니테스트와 같은 종목들을 함께 유심히 보시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이제 테마성에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0대 대선 때 AI 이재명을 제작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솔트룩스 지난 4월 11일 이제 수익파이터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반도체 쪽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시가총액도 좀 적고요. 좀 네. 더 가벼운 흐름으로 약간의 테마성 시세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또 유중 충격으로 주가가 빠져버린 크라우드웍스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인남 대표께서도 AI 반도체 쪽 뭐 방송 통해서 여러 차례 분석 의견 주셨었는데 지금 필요한 전략은 어디에 있다 보세요? 네, 우선 이번 주 이제 AI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국내 증시의 좀 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끌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앞서 이제 그 김우영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반도체는 이제 그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다시 한번 랠리 그리고 또 미중 협상 기대감이 더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형성했었던 이제 박스권 상단이 22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런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또 돌파의 시작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축이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이번 주 좀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좀 주도주군들은 이제 솔트룩스 그리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 또 마음 AI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체 개발 경험이 있는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는 연초에 2월, 3월에 그 이탈했었던 이제 신고가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정책 모멘텀과 이제 수급, 그리고 또 거래량까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오히려 또 새로운 구간으로의 이제 진입으로 우리가 또 접근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따라서 단기 조정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제 비중 집중, 뭐 확대 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이어서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테마주로 역시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리고 햇빛과 바람 연금 도입 뭐 이런 제시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진수 대표님,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보세요? 네, 일단은 신재생 쪽이 사업 규모가 딱 얘기만 들어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국내 사업 위주로 하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네. 듭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르는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인데요. 그 SK 이터닉스가 SK 계열의 이제 발전 전문 기업인데 태양광도 하고요. 그리고 풍력 그리고 ESS 연료전지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국내 탑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이미 36개 사이트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도 육상풍력, 해상풍력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모은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ESS까지 필요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필요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고 국내 사업 위주로 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 모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인버터 사업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은 국내 점유율 20.6%로 2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 인버터 점유율이 48%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 하려면 무조건 인버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모은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게 인버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터 점유율 48% 1위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영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정말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 것인가는 또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공약에서도 에너지 정책 1순위로 언급이 됐고요. 이런 햇빛연금이라든지 바람연금 이런 것들이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가 될 거고 사실 글로벌적인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뉴욕 풍력 프로젝트를 재가동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풍족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네.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은 지속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종목별로 보면 8호가 가장 핫하게 상승을 했는데 종목 특성상 변동성이 좀 클 거고요. 네. 저도 앞서 이 SK 이터닉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비슷한 기업이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모두를 아우르는 대명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대명에너지요. 네,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전 단계를 아우르는 모든 이제 사업 방향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1분기에 호실적을 보였고요. 이 ESS 사업에 진출하면서 여기서의 성과로 인해서 1분기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ESS 사업 둘이 동반 성장하면서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어서 원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는 사실 그간의 어떤 이슈가 쭉 꾸준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수혜주로 딱 분리하기는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그쪽 방향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백진수 대표님,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원전은 국내에서 만약에 일도 안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원전주는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모든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원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형 원전 기준으로 국내 땅덩어리 보게 되면 2기나 많아도 3기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해봐야 이제 2기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대형 원전 이제 해외에서 지금 모멘텀 완전 터져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까지 대형 원전만 10기 이상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원래 원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 6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원전이 지금 다시 붐을 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SMR이라고 아까 김호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R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SMR은 대형 원전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민간 기업들이 SMR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국가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주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은 이미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했던 거 있잖아요. 프랑스 이슈 업체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처분이 취소가 되면서 바로 폴란드 새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건 완전히 체결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체코 관련 이슈는 참 오락가락했었는데 계약이 성사된 내용들까지 보고요. 원전주가 여기서 더 오를까는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도 성격으로 많이 끌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현 대표님, 더 질주할 수 있다 보세요? 전 추가 상승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이 원전이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친환경에 가장 우호적인 이 유럽 국가들도 향후 전력 공급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탈원전을 폐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글로벌 빅테크인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등 소형 모듈 원전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AI인 만큼 분명 타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꼭 국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해외 수주 모멘텀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이라도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을 기회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전주까지 받고 관심 받은 또 뜨거운 업종으로 2차 전지 가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급락 이후에 일단 빠르게 좀 안정을 찾고 있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인남 대표님, 이재명 후보 시절에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뭐 충전하겠다, 재충전하겠다 이런 또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기대해도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건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정확한 워딩을 한번 읽어드리면 예.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이제 핵심으로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도약의 핵심이다. 네, 그 예.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배터리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서 생산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도 이제 마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충청, 영남, 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계획까지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을 또 50% 달성 공약도 전체적인 기대감을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런 국내 배터리 업체의 상황이 이제 국내 그 중국 정부의 정책과 좀 재정 지원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20년 35%에서 23년 23%까지 이제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재명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하단 지지력은 확보할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국내 증시에서의 주도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제 반등의 모멘텀으로는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려가 해소되진 않았다 느끼는 게 업황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숙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김호영 대표님. 그래서 뭐 일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약간 그 경계심이랄까요? 이런 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뭐 업황에 대한 전망 주신다면요. 사실 이 업황이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2차 전지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게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탈환을 위해서는 이제 기술 초격차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최근에 리튬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정책 이슈 이전에 워낙 낮아진 주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정책 이슈가 나와주니까 저가에서 매수세가 몰려주고요. 일단 에코프로가 아직도 시총 상위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종 펀드 수급들, 추종하고 있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리튬 관련주가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의 이제 회복이 필수인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고요. 4월달 판매량, 테슬라의 4월달 유럽 판매량도 절반으로 줄었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이제 배터리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업계,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ESS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이제 변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고체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를 통해서 기술 초격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성장성을 통한 회복,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탈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배터리, 반도체로 치면 기존의 범용 디램이 아니고 HBM을 만들어야 된다. 2차 전지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박리담회보다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통해서 다른 성장 루트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종은 K콘텐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K콘텐츠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여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죠. 자, 강동현 대표님. 웹툰, 게임, 엔터 뭐 세부 장르로 따지면 또 다양해요. 이쪽에서 어떤 쪽을 가장 유망하다 보시는지요? 뭐 웹툰과 엔터 등 이 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엔터 업종을 좀 1순위로 보고는 있습니다. 엔터, 네.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향을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과거부터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거든요.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국민을 이제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만큼
한알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또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중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향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증권가에서는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요 엔터사들의 연간 매출이 30%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이제 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BTS가 군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이번 달에 마무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활동을 또 재개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정상급 글로벌 아티스트의 복귀는 이제 국내 엔터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전반적으로 이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요, BTS 콘서트 한 회당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네. 이는 엔터 산업 이제 전체의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뭐 이제 큐브 엔터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